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사달이 서라벌로 떠난 지 3년. 아사녀가 매일 남편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아사달이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예감에 문단속까지 읽고 잠이 들었다가 작지라는 불량배 제자의 습격을 받습니다. 작지는 아사녀를 아사달인 것처럼 속이고 겁탈하려 했으나 마침 팽개와 싹불 두 제자가 횃불을 들고 나타나 그녀를 구출합니다. 사건 이후 팽개와 싹불은 스승의 아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사녀의 사랑방에 머물게 됩니다. 아사녀는 팽개의 점잖은 태도에 그를 믿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만 한편으로는 작지가 폭행당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외치던 말을 떠올리며 팽개에 대한 미묘한 의심을 덜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싹불은 아사녀에게 서라벌에서 온 사람에게 아사달의 소식을 들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아사달이 신라 귀인의 집에 장가들어 아이까지 낳고 변심했다는 거짓 소문을 흘립니다.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아사녀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야기는 비극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팽개는 사랑방에 번듯이 누워서 눈을 껌벅껌벅하며 무엇을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싹부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는다. 어떻게 되었나? 싹부리가 채 자리도 잡기 전에 황황히 물었다. 어떻게 되긴? 그야 여부랍지. 하고 싹불은 싱글싱글 웃는다. 그래, 아무 의심도 않고 자네 말을 꼭 믿는 듯 하던가. 믿는 듯 하기만 해. 내님의 말솜씨가 어떠한데 제가 안 넘어가고 백이나. 어유장하다. 장하다 뿐이냐. 세상에 날고 기는 놈도 내님의 능청에 안 속을 장사가 없거든. 고까짓 계집애의 여린 속좀 뒤흔들어 놓기야 여반장이지. 하고 싹불은 의기양양하게 뽐낸다. 그래, 자네 말만 들을 만하고 있고 아사녀는 아무 말도 않던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자리에 그냥 고꾸라진걸. 그 자리에 고꾸라지답게 아사다리가 자식을 낳았다니까 대번에 폭 고꾸라지고 말 때 자식까지 낳았다는 건 너무 과한데 장가만 들었다니까 어디 믿던가. 그래, 얼른 자식까지 낳은 걸 보고 운 사람이 있다고 꾸며대었지. 원수인 놈. 능청맞게 자식 낳았다는 건 어떻게 생각이 났더람. 하고 팽개는 무릎을 탁 친다. 따는 말을 들여대자면 걔까지 가기는 가야 될 거야. 자네 시키는 대로 계집만 얻었다면 기영가미영가하지만 자식을 낳았다고 해야 아주 콱 믿는 것이거든. 아사달이 그놈도 객지에서 3년이나 뒹굴었으니 그 흔한 소라벌 계집애 어느 눈먼 련 한 년 안 걸릴 리 없지만도 자식까지 낳았다는 건 생판 거짓말 같지 않을까? 원 이런 사람 보게. 아니 그러면 귀인댁에 장가들었다는 건 고지 들리겠나. 시골득이 석수장리 따위에게 어느 귀인댁 따님이 미쳤다고 거들떠나 볼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기도 하지. 아무러나 아사녀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기만 하면 고만이니까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기급절사를 하였다는 밖에. 그래, 고꾸라진 걸 어떡하고 나왔나. 또 움충맞게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펴안아 일으키고 수선을 피웠겠구나. 팽개는 능글능글 웃으면 농담 비슷하게 말은 하나마. 그 눈에는 상심지가 선 듯하였다. 그야말로 삼심기 강짤세. 누가 눈독을 들이는 게라고 내가 손가락인들 되겠나. 그러면 뒷수습은 어떻게 했단 말인가. 뒷수습인지 앞수습인지 아주 학지를 뗐네. 누가 뒤에서 세찬 발길로 냅다 지르기나 한 듯이 코방아를 찍고 폭 업어지며 숨도 쉬지 않네 그려. 그대로 기색이나 될 줄 알고 아주 쩔쩔매었네. 급한 마음으로는 잡아 일으키고도 싶었지만
자네 강자가 무서우니 손도 댈 수 없고 그 좋은 계제에 자네 같은 계잘량애가 손을 안 대고 배겨하고 팽개는 눈을 흡뜨다시피 하고 싹불을 노려본다. 맙시사 왜 또 작지놈의 신세가 되게 헤헤 한번 웃고 싹불은 개가 제 주인을 쳐다보듯 팽개의 눈치를 살피고 나서 그래 할 수 있던가 손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뒤제침을 잔뜩 하고 헤헤 입만 아사녀 귀에다 대고 초음 부르듯 불렀지. 싹불은 두 손을 비끄러맨 듯이 엉덩이에 붙이고 입이 거의 방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여 그때 신용을 해보였다. 팽개도 의심을 풀고 껄껄 웃었다. 싹불은 팽개가 웃는 바람에 더욱 신이 나서 아주머니 왜 이럽시오. 제발 정신을 좀 차립시오. 예, 아주머니 하고 한동안 비대발과를 하다시피 하니까 그제야 엎어진 채로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는 그 꾀꼬리 같은 고운 목소리가 들려오겠지. 그러더니 바시시 몸을 일으키는데 그 상기된 얼굴은 발그스름하게 도화빛이 돌고 어떻게 와쁜지 송두리째 아삭아삭 개물어 먹고 싶으되 애끼 흉측하게 남은 중내 사내 하는 판인데 누가 중내 사내 하게 만들었기에 이번 일엔 상금이 후회야 되네. 성사가 된다면야 두다뿐이냐. 속기는 아주 쩍말없이 속았느니 몸을 일으키는 길로 뒤도 아니 돌아보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탁 닫아버리되 아사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허실인 줄 안 다음에야 자네 품속으로 기어들 것은 뻔한 노릇 아닌가. 그 이튿날 한낮이 겨워도 아사녀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아침밥을 지으려 물동이를 이고 나갈 때면 의뢰의 사랑방을 갸웃이 들여다보고 방긋 웃으며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을 뿐인가? 팽개와 싹부리가 번 차례로 안을 기웃기웃 엿보았으나 아사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김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어째 일어나지를 않을까? 팽개가 싹불을 보고 걱정을 한다. 아사달놈이 자식을 낳았다는 바람에 무척 속이 상한 게로군. 그것 보게 내 님의 구변이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재주를 가졌단 말이여. 하고 싹불은 맹숭맹숭한 턱을 쓰다듬으며 거드럭거린다. 또 제 자랑인가. 너무 구변이 좋아서 아주 죽을 작정을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큰일인데 그쯤 되어야 아사달놈을 잡아먹고 싶을 것 아닌가. 웬만하고 마음이 돌아서야지. 너무 애절을 하는 것도 도리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원 그 사람 다심도 하네. 계집이란 한번 토라지면 고만이지 방해가 무슨 방해란 말인가. 계집의 독한 마음에 자결이나 해버리면 그야말로 10년 공부 아미타불 아닌가. 죽기를 그렇게 간대로 죽어 몇 번 쪽쪽 울고 제 손으로 제 가슴이나 두다리다가 말겠지. 그 기틀을 자네가 잃지 말고 슬슬 녹여내어야 되는 법이거든. 하고 싹불은 팽개를 보며 눈을 끔적끔적해 보인다. 괜히 섣불리 서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게 한동안 뜸을 들여야 하고 팽개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다가 아무튼 계집의 질투란 무서운 거야. 아사녀같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계집도 제사내가 외도를 했단 말에 그렇게 치를 떠니 이제야 알았나. 우리 단둘이 얘기지만 실상 이번 꾀도 내 옆편 내가 가르쳐 준 것이나 진배 없네. 그러면 아주머니께서도 그 켜속을 아신단 말인가. 원 그 사람 그 왈패가 알아보게 큰일 나게 스승의 따님이 홀로 있는데 묻 제자놈들이 덤비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들 극진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럴싸하게 꾸며대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왈패가 어디 고지를 듣는가. 아따 성린군자 또 나셨네. 그래 당신이 아무 다른 마음 없이 아사녀를 보호만 하겠소. 그야 말짝으로 괭이에게 반찬 가게를 보라는 격이지. 그래서 부부간에 대판 사원까지 하였다네. 그 아주머니 눈이 무섭지 무서워. 벌써 자네 속을 화경 들여다보듯 환하게 아시네 그려. 아사녀 그년도 맺힌 년이지. 제 서방이 벌써 3년째 안 올 때는 벌써 알아볼 조지.
빈 방만 지키고 있으면 뭘 한단 말인고, 연료비나 하나 얻어 걸릴 줄 알고 냉큼 적당한 자리에 개가나 갈개지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듣고 보니 따는 아사달놈이 3년 틈이나 계집 없이 얼무적거릴 리도 없겠고, 아사녀도 제 사내가 딴 계집을 얻었단 말만 들으면 피장파장으로 놀아날 것도 같단 말이거든. 어규용해라. 나는 그 꾀만은 그래도 자네가 지어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주머니 꾀란 말이지. 슬쩍 지나가는 말이라도 얼른 듣고 더득을 해내는 것이 더욱 용하지 않은가. 성사가 되어도 걱정은 걱정인데 아주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아사녀 마음이 나한테로만 쏠린다면야 그까짓 계지별명을 버린들 아까울 거야 있겠나. 그것도 아사녀에게서 미끄러진 바람에 화풀리로 얻은 것이니 하고 팽개는 한숨을 비대어 쉬었다. 실상 아사달과 경쟁을 하다가 무참히 패한 팽개는 곡거리로 달든 마음을 달리었었다. 지금 같이 사는 계집은 그때에 얻은 것으로 어엿한 장가처도 아니지만 아사녀에게로 골똘히 쏟아진 마음 때문에 다른 좋은 자리가 바이 없지도 않았으되 이때까지 그럭저럭 지내온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가 어떠신데 자네가 함부로 내버렸다가는 큰 코 다치리. 요새도 자네는 하루가 멀다고 번을 들지 않는가. 어떡하나 이 일이 되기 전에야 제 비위도 맞춰줘야지. 잠깐 다녀오는 것이지만 이틀 밤만 걸려도 마구 강짜를 부리니 누구 계집은 안 그런 줄 아나. 그러기에 계집들 가진 놈의 창자는 호랑이도 먹지를 않는다는 밖에 정작 둘이나 되고 그러면 좋기나 하게. 그야 떼어 놓은 당상이지. 헤헤. 사람 놀리지 말고 아사녀에게 좀 들어가 보게. 팽개의 안에 들어가 보란 말에 싹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싫으이. 이제는 자네가 어쩌든지 하게. 나는 그 우는 꼴을 다시 보기 싫으이. 누구는 그 우는 꼴이 보기 좋다던가. 자네가 꾸며 놓은 일이니 자네가 들어가 보게나. 자네는 장래 실속이나 바라지만 내야 무슨 까닭인가. 금 알끄러미 바라보는 눈길과 딱 마주치면 아주 아찔이야. 까닭 없이 가슴이 뻑적지근해지고 싹불은 연상 고개를 흔든다. 어제 쌀 단말 보낸 것이 적어서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그 고개를 베틀고 앉은 꼴은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 하고 싹불은 금 일룽밀룽한 눈두덩을 잔뜩 찌푸린다. 두 짝패는 한동안 승강이를 하다가 필경엔 둘이 다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팽개와 싹불은 아사녀의 방문 앞까지 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싹불이가 먼저 불러보았다. 방 안에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대꾸가 없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고 싹불은 넌지시 방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고리가 안으로 걸린 듯하였다. 싹불은 팽개를 돌아보고 눈을 두리번두리번하며 가만히 속살거렸다. 문까지 꼭꼭 닫아 걸었는데 또 좀 불러보게. 잠이 든지도 모르니. 팽개는 싹불을 재촉하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문고리를 좀 벗겨주세요. 싹불은 또다시 외쳤다. 방 안에서 뒤천 웃는 기척이 나며 나가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서 모기만 한 소리가 들려왔다. 편찮으시다고 온종일 아무것도 자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편찮으실수록 곡기를 하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이번에는 팽개가 자상스럽게 타일렀다. 오라버니세요. 방 안에서도 팽개의 목청을 알아듣고 반색을 하는 모양이었다. 됐네, 됐네. 자네 목소리를 듣고 저렇게 반길 때는 싹불은 눈을 깔아 맺히며 팽개를 보고 수군거렸다. 팽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싹불을 쿡쿡 쥐어지르고 나서 네, 팽개도 왔습니다. 문을 잠깐 열어주십시오. 방 안에서는 이윽히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럼 조금 이따 들어오십시오. 방을 좀 치워야. 방이야 치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깐 배웁기만 하면 고만이니까요. 그대로 누워서도 좋습니다. 별일 없으신 신관만 배우면 고만입니다. 팽개의 말씨에는 정이 뚝뚝 덜어졌다.
어떡하나 방 안에서는 딴처한 듯이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러시다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고리를 벗기는 소리가 났다. 팽개가 앞서고 싹부리가 뒤따라 들어오는데 아사녀는 귀신 없는 몸을 끌다시피 하며 벽에 쓰러진 듯이 기대이고 이불자락으로 미처 벗은도 못 쉬는 발을 가리었다. 어찌하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요요었을까? 척색진두 볼은 우벼 박은 듯이 말라붙었고 그 어여쁜 눈시울은 통통이 부어올랐다. 볼록하던 가슴 언저리가 눈에 띄일 만큼 가라앉았는데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어쉬는 것도 무척 힘이 드는 듯 어깨가 들먹들먹한다. 팽개와 싹부리도 차마 바로 보지를 못하였다.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신지 우선 약을 지어와야겠는데 팽개는 눈을 떨어뜨려 방바닥만 내려다보며 닭한 듯이 물었다. 약 안 먹어도 차차 낫겠지요.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렇듯 얼굴이 틀리신 걸 보면 여간 중병이 아니신데 약을 안 잡수셔야 될 말입니까? 약을 먹는다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하고 아사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이 싹불에게 들어 알았습니다마는 아사다리가 괘씸이야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상심을 하시면 몸이 부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위로한다는 팽개의 말이 도리어 아사녀의 속을 점점이 에어내는 것 같았다. 죽어도 아까웁지 않을 목숨인데 몸이 좀 축 가는 거야. 아사녀는 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튿날부터 아사녀는 몸져눕고 기동조차 못하게 되었다. 머리는 조개는 듯 몸은 불덩이같이 달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리었다. 그의 마음의 병은 마침내 몸의 병을 이루고 만 것이다. 잠이나 들었으면 그 몹쓸 고통을 잊으련만 잠을 정하려 눈을 감으면 오라는 잠은 아니오고 갖가지 무서운 환영이 그를 사로잡고 괴롭게 굴었다. 기껏 잠을 이룬 데야 이내 가위가 눌리고 정체 모를 어마어마한 괴물이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그를 찍어 눌렀다. 윽, 윽 하고 비명을 치는 소리가 분명히 제 귀에도 들리건만 얼른 잠이 깨이지 않아서 무한 애를 켠다. 그 괴물은 어느 때는 징글징글한 작지의 모양도 되어 보이고 어느 때는 욱보 장달 싹불의 낯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이 네 사람 얼굴 외에 난생 처음 보는 기괴한 탈을 뒤집어 쓴 무리들이 때를 지어 달려들기도 하였다. 간신히 그 지긋지긋한 잠을 깨고 나면 처음에는 천장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방바닥도 보이고 이것이 우리 집이거니 이것이 내 방이거니 생각하며 겨우 안심의 숨기를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다. 뒤미처 그의 핑핑 메어둘리는 시선에는 더 진절이 나고 악착한 헛것이 보이었다. 귀밑머리를 충충 따은 아름다운 서라벌 계집을 끼고서 아사다리 현연히 내닫는다. 그 아름다운 눈매는 그 계집을 살가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들여다본다. 그 연연한 입술엔 행복에 가득 찬 웃음을 웃고 있다. 그의 팔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 계집의 허리에 감긴다. 무슨 그럴 리야? 무슨 그럴 리야? 아사녀는 뇌고 또 뇌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제 눈시울 속속들이 들어박힌 듯한 그 헛것은 더욱 도렷도렷하게 생생하게 살아온다. 아사다리가 아이놈을 갸둥질쳐주는 광경까지 보인다. 아이놈의 상판은 쥐새끼같이 작고 가무잡잡한 것이 볼품이 없었으나 그 수많은 머리가 다팔다팔하며 조활하고 깔깔거리는데 그걸 보고 그 계집과 아사다리가 입이 벌어져서 찢어지도록 웃어댄다. 나는 이 고생을 하는데 아사녀는 고만 새삼스럽게 서름이 복받치고 눈에 뿔이 번쩍번쩍 나는 듯하였다. 처음 삭불에게 아사다리가 딴 계집을 얻어 자식까지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사녀는 앞뒤를 생각할 나위도 없이 벼락이 내리치는 것처럼 정신이 아뜩하고 말았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해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되는 대로 쓰러져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쳐나갈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 육친이라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여의는 큰 슬픔을 지그시 견딘 것도
모래알을 씹는 듯한 길고 긴 3년의 날짜를 보낸 것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해참한 변을 겪은 것도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무엇을 바람이었던가. 지금 방장 당하는 처지가 쓸쓸하면 쓸쓸할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지긋지긋하면 지긋지긋할수록 아사다를 만나는 날에 기쁨이 크고 더 알들하고 더 깨가 쏟아질 것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 저를 겹겹이 에둘렀지만 내일이면 찬란한 햇발이 저를 맞으리라. 당장 걷는 이 길은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모래면 곶밭 속으로 포근포근한 잔디를 밟게 되리라. 아무리 슬픈 가운데도, 아무리 억색한 가운데도 아사녀의 앞에는 언제든지 희망의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뻗쳐 있던 것이다. 작지의 변을 죽을 애를 쓰고 모면을 하고 남의 그 달드는 정은 얼마쯤 움츠러들었지만 기다리지 않는 척하고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다. 웬걸 올라고 하며 마음을 단속을 하면서도 실상인즉 무망 중에 쑥 들이닥치면 더욱 반가울 것을 미리 장만을 해두려는 것이다. 아직 공사 끝날 날이 멀고 말고 스스로 조비 비는 듯한 마음을 타이르고 꾸짖었지만 이 보름 안으로야, 이달 금음 안으로야 하고 전보다 날짜만 멀리 잡아보았었다. 가깝게 잡은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심상하였지만 멀리 잡은 날짜도 맞지 않는 데는 화증이 절로 났다. 혹시나 하는 검은 구름장이 그 빛나는 희망의 무지개를 가끔 흐리게 시작하기는 이때부터였다. 아사녀는 해죽이 웃고 치맛꼬리에서 빼어낸 새빨갛게 된 손을 호호 불었다. 다가드는 봄 자취와 함께 그의 집에는 기쁜 일과 좋은 일이 꼬리를 맞물고 한꺼번에 닥쳐오는 듯하였다. 여부럽기 아사다를 데려다가 줄 듯하던 세 번째 봄도 어느덧 지나가 버렸다. 탑들을 혼자 맡아 짓는데도 이태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아사녀는 어마 씹었었다. 아무리 대공이기로 그렇게 날짜야 걸리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누겨주시느라고 일부러 멀리 잡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니 하고 잿간으로 날수로 잔뜩 1년, 햇수로 이태만을 잡아들면 아사달은 돌아오리라 믿었었다. 그러던 것이 벌써 햇수로 3년에 들어 반년이 지났으니 날수로 따지어도 이태 반이나 되어가는 폭이다. 그렇게 까마득하게 멀리 잡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 해도 아사달은 벌써 돌아와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로 말하면 석수 이래는 천하의 으뜸가는 어른이었으니 그 어른의 짐작 밖에 벗어날 공사가 있을까 달기 없다. 그러면 병환이 나셨는가? 그러나 아사녀는 저의 방정맞은 생각을 곧 물리쳤다. 몸은 비록 약해 보일 망정 그렇게 무병한 이가, 그렇게 강단이 무서운 이가 그런 큰일을 맡았건을 병날 리가 없을 것 같다. 암만 해도 탑은 다 이룩된 것 같다. 아버지의 둘도 없는 수제자인 그이거든. 근 흥단한 솜씨에 입대 일이 끝나지 않을 리는 만무할 것 같다. 그러면 아사달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생각은 마치 잘 드는 칼과 같이 그의 염통을 에어내었다. 사치한 맨드리가 기름독에서 빠져나온 듯하다는 서라벌 서울 여자. 그 비싼 녹두가루를 비누로 풀어 때를 벗겨내고 그보담 더 비싼 은가루와 옷가루를 처덕처덕 얼굴에 바른다는 서울 여자. 먹으로 눈썹에 황을 그리고 심지어 입술에까지 주사를 올린다는 서울 여자. 울금향과 사양을 옷고름과 허리띠에 찬다는 서울 여자. 그러니 아무리 박색이라도 달과 같이 꽃과 같이 환하게 어여쁘게 보인다는 서울 여자. 심리 밖에서도 그 그윽하고도 야릇한 향기가 사내의 마음을 호려낸다는 서울 여자. 논다니 활량이가 파리떼 모양으로 우글우글하다는 서라벌. 어수룩한 시골뜨기만 보면 마구잡이로 붙들어 간다는 서라벌. 금 옥슬 계집들이 그렇게도 잘나신 아사달림을 그냥 둘까? 독사의 무리와 같이 아사달림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온몸을 친친 휘감아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엿가락 늘어진 묵계집의 팔과 다리에 등살에서 빼쳐나지를 못하고
버르적거리는 안타까운 아사달의 모양이 눈앞에 얼진거린다. 그렇게 얌전한 그가, 그렇게 단단한 그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아는 그가 백명천명 계집이 덤빈들 빠질 리가. 스스로 아사달을 위해 변명을 해보았지만 암만 해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었다. 이런 판에 싹불에 그 말을 듣고 보니 흑 하고 안이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아날이 닥쳐오는 것이란 좋은 일, 기쁜 일은 도무지 없고 불행한 일, 악착한 꼴만 겪고 나니 인제 아사녀는 제 전정의 행운에 대한 믿음성조차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굽이굽이 알들살들이 굳은 노릇만 당하게 되니 앞으로도 좋은 운이 행여나 찾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 앞날에 찬란한 무지개의 한 모서리가 흐릿하게 비춰올 때 싹불의 한마디는 그를 천길만길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기에 넉넉하였다. 더구나 귀인 대따님에게 장가를 드셨다니 왜 그 좋은 호강을 맛아시고 이 부여두매로 돌아오시랴. 딸 낳고 아들 낳고 무궁한 영화를 누리려든 자식조차 없는 이 가난뱅이 석수장리 딸을 찾아올 것인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금기둥 옥기둥 속에서 으리으리하게 푸근푸근하게 지내실 것을 이 오막살이 새풀집에 기어들 것이랴.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실 리 만무하다. 아사녀는 열이 뜬 머릿속으로 잠고대같이 속살거렸다. 안 오신다. 안 오셔. 그는 곁에서 누가 굳이 아사다리가 온다는 사람이나 있는 것처럼 화를 더럭더럭 내며 중얼거리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의 한 길뿐이었다. 이만큼 목숨을 이어온 것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왜 안 죽고 살았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왜 따라 죽지 않고 살았던고? 그는 긴수건도 생각해 보았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사자수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결을 결행하기에도 그는 너무 기신이 없었다. 이렇게 몹시 아프니 알아 죽을 날도 며칠이 남았을까? 아사녀는 몸을 바수어 내는 듯한 아픔을 억지로 참으며 고대고대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었다. 제 목숨이 한시바삐 끊어지기를 바라는 아사녀였거니 팽개에 지어온 약을 받기는 받을지언정 나려 먹을 리는 없었다. 먹지 않을 약임에 애당초부터 거절을 해버렸으면 그만이겠으되 남은 정성스럽게도 지어다 주는 것을 몰풍스럽게 물리칠 도리도 없거니와 더구나 팽개에게는 그렇지 못할 사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느덧 반년이 겨웠는데 이나마도 살아온 것은 온전히 그이의 덕이 아니냐. 단 한 입이니 그리 많다고는 못할지라도 나무랑 쌀이랑 반찬거리를 그이 아니면 어느 이가 돌보아 줄 것인가. 더구나 만일 그이가 아니었던들 그 감대사 나온 제자들을 누가 제어를 할 것인가. 우선 잡지에 흉행만 하더라도 그이가 때맞추어 뛰어오지 않았다면 어느 지경에 갔을는지 모른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 일 한 가지만도 그는 아사녀에게는 둘도 없는 윈인이 아닐 수 없다. 그나 그뿐인가? 요새 와서는 자기의 집안일을 다 버리고 오직 스승의 따님이란 까닭으로 수지까지 와서 해주는 그 갸륵한 정성. 아무리 세상이 널다 한들 이렇듯 고마운 이는 또다시 없으리라. 그가 무슨 일이 있어 잠시 잠깐 다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아사녀는 마음속으로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몇 번이나 부르짖은지 모른다. 뼈와 피가 섞인 친동기간이면 이보담 더 자상스럽고 곰살구즈랴. 다른 사람 아닌 그이가 지어다 주는 약인데 안 먹을 때 안 먹더라도 어떻게 거절하랴. 만약 약까지 안 먹는다면 그이는 얼마나 더 슬퍼하고 애를 켤 것인가. 다른 사람 아닌 그이가 지어다 주는 약인데 안 먹을 때 안 먹더라도 어떻게 거절하랴. 약까지 안 먹는다면 그이는 얼마나 더 슬퍼하고 애를 켤 것인가. 뭐 화가 뜨시고 몸살 같으니 이 약만 쓰시면 곧 낫는답니다. 팽개는 5첩을 한데 묶은 약구러미를 내어놓았다. 약은 왜 또 지어오셨어요? 곧 나을 것을. 아사녀는 펄펄 끓는 몸을 반쯤 일으키려고 애를 쓰며 미안해하였다. 얼른 곧 따려 잡수셔야 할 텐데 하고 팽개는 입맛을 적적 다시었다.
약다릴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고대 다려 먹어요. 저렇게 기동도 옳게 못하시는 이가 어떻게 약을 다리실 수도 없고 팽개는 연상 걱정을 하였다. 아니에요. 이제 한숨만 자고 나면 몸이 풀릴 것 같아요. 아사녀는 제 병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알리려 하였다. 실없이 중환이신데 주무시고 나신다 한들. 팽개는 미심다운 듯이 생전 처음으로 아사녀의 얼굴을 바로 보며 머뭇머뭇하였다. 한경만 자고 나서 곧 다려 먹을 테예요. 제가 오라버니 말씀을 거스른 리야 하고 아사녀는 팽개에 근심하는 것이 민망하여서 가까스로 웃어 보이었다. 슬쩍 아사녀의 웃는 얼굴을 쏘아보고 팽개는 다시 얼굴을 외우시며 아주 진국으로 그럭저럭 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주무시고 나시면 밤중이 될걸.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려 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하고 아사녀는 어리 광피듯 또 한 번 상글에 웃어 보이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약이란 을에 주무시기 전에 잡수셔야 된답니다. 더구나 오늘은 왼종일 잡수신 것도 없고 첫째 무에든지 잡수셔야 될 텐데 왼종일 안 먹기는요. 아침도 먹었는데. 아사녀는 난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마디 하고 말았다. 거짓말을 할지언정 제 은인으로 하여금 다시 저로 말미암아 걱정은 시키기 싫었던 것이다. 아침 지으시는 기척도 없으시던데 팽개의 말씨는 어디까지 점잖고 어디까지 공손하였으나 그 말도 어디인지 차차 무관한 가락을 띄어온다. 아사녀는 조금 해벌름해진 옷깃을 여미었다. 여자의 본능으로 경계는 하면서도 말투는 저도 모를 사이에 팽개를 닮아갔다. 밥 짓기가 귀찮아서 식은 밥을 데워 먹고 말았지요. 하고 제 거짓말이 차차 늘어가는 것이 무안해서 열오른 얼굴을 더욱 붉히었다. 그 순간 팽개의 눈길은 병아리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눈깔처럼 이상하게 번쩍이었으나 아사녀가 제 무안에 겨워 마주치는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눈치를 놓치고 말았다. 만일 아사녀가 그 눈치를 보았던들 지금까지 그에게 올리던 감사가 대번에 쓰러졌으리라. 붓던 정도 뚝 떨어지고 진저리를 쳤으리라. 자식이는 무얼 자시여. 허허. 팽개는 한번 엉벙하게 웃고 나서 다시 얼굴빛을 바르고 그 큰일인데 하고 무엇을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벌떡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간다. 스승의 딸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팽개와 싹부리의 흑심을 모르는 아사녀는 팽개를 믿으며 은인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음모를 꾸민 것을 아사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